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런 질량 보존 법칙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첫째, 기체가 발생할 때, 두 번째, 기체가 결합할 때, 세 번째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할 때 기체 보존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체가 발생할 때 첫 번째는 탄산칼슘과 염화수소를 반응시키는 실험입니다. 일단 탄산칼슘과 염화수소를 반응시켰을 때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살펴보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반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성물이 생기냐?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을 분자식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탄산칼슘은 CaCO3, 염화수소는 염산 HCl, 염화칼슘은 CaCl2, 이산화탄소는 CO2, 물은 H2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식이 조금 어려우니까 모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모형에서 일단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모형을 통해서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전후 한 개 있지요. 자, 탄소 반응 전에 하나, 반응 후에 하나, 산소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염화수소에서 보면 수소는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염소도 마찬가지 여기는 하나인데 반응 후에는 두 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염화수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화학 반응식에서도 이 HCl, 염화수소 앞에 2라고 하는 개수를 적어줘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반응을 할 때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열린 개, 우린 다른 말로 열린 공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닫힌 개, 닫힌 공간입니다. 자, 열린 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할 때 뚜껑을 연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거, 닫힌 개는 뚜껑을 꼭 닫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린 개에서 실험을 했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을 비교하면 질량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왜 질량은 감소할까요? 자, 그 이유는 자, 반응 후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생기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기체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열린 개에서는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그렇다면 닫힌 개에서 이 실험을 했을 때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합니다.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반응물의 원자와 종류의 개수, 생성물의 원자와 종류와 개수가 진짜 변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은 요것이 반응물이 되겠지요. 자, 반응물의 원자를 보면 첫째, 칼슘, 자, 탄소 하나, 산소 3개, 수소 2개, 염소 2개 해서 총 몇 개? 9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성물이 요만큼이죠. 자,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염소 2개, 칼슘 하나, 산소 하나, 둘, 3개, 탄소 하나, 그리고 수소 2개, 총 8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질량이 보존되는 까닭을 원자 또는 분자로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뭘로 설명을 해야 된다? 원자로. 자, 즉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발생할 때의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나무의 연수가 있지요.
자, 세 번째 경우는 메탄올의 연소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보면 자, 나무의 연소는 나무를 태웁니다. 그러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하지요. 자, 그랬을 때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기고 재가 남습니다. 자, 메탄올을 연소를 한번 시켜볼게요. 메탄올을 연소시키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면 나무의 연소와 메탄올의 연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산소가 결합하긴 했지만 결합하는 기체보다 발생하는 기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열린 계에서 질량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산소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량이 둘 다 감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닫힌 계에서는 질량이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체가 결합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 예는 구리와 강철솜이 있습니다. 자, 구리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 구리도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산화구리가 발생을 한답니다. 자, 강철솜 같은 경우에도 연소를 하면 철과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구리의 연소와 철의 연소에서의 공통점은 둘 다 산소가 결합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거와 다르게 자, 발생하는 기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열린 계에서 질량 변화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닫힌 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첫 번째 경우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섞었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있지요. 자, 염화나트륨은 물속에 들어가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자, 질산은 수용액도 마찬가지 물속에 들어가면 은 이온과 질산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두 개를 동시에 섞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염화은이라고 하는 앙금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자, 염화나트륨. 자, 분해가 되면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으로 나눠지고 질산은도 마찬가지 질산이온과 은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자, 얘네 두 개가 섞였을 때 염화은이 만들어지고 질산 나트륨이 반응을 해서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타난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화학 반응식이 나타났을 때 열린 계 닫힌 게 모두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질량이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다? 반응물 또는 생성물에 기체 상태의 물질이 존재할 때 그때는 질량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앙금 생성 반응처럼 반응물 모두가 기체가 아니라 고체나 액체의 경우에는 자, 열린 게 닫힌 게 모두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을 섞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반응도 마찬가지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면 아이오딘과 칼륨 같은 경우에 아이오딘화 이온과 칼륨 이온으로 나눠지지요. 자, 질산납도 마찬가지 질산 이온과 납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얘네 두 개를 섞었을 경우에 아이오딘과 납이 만나서 아이오딘화 납, 자, 칼륨과 질산과 칼륨이 만나서 질산칼륨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이 생성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요 반응도 마찬가지. 자,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에게 기체 상태의 물질은 없기 때문에 열린 게, 닫힌 게 모두 질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체가 발생할 때, 기체가 결합할 때, 앙금 생성 반응을 할 때의 질량 보존 법칙을 봤는데, 자, 어떤 경우라도 화학 반응을 할 때는 반응물과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항상 같다. 물론 기체가 발생할 때나 결합할 때는 발생할 때는 감소하는 것처럼 결합할 때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